요즘 식당이 밀집한 골목마다 그야말로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로변 갓길은 물론이고 주택가 골목길까지 이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은 주로 상가 밀집 지역이겠습니다만 이 음식점 주차 대리 해주시는 사람들이 그냥 주차를 불법으로 해놨던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사회 이슈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앞서 그 리포트 잠깐 봤습니다. 우리가 식당 고를 때요. 네. 주로 거기 주차돼요? 물어보고요. 된다 하면 혹시 주차 대리 해주십니까? 발렛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아마 음식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또 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네. 주차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차는 많은데 주차할 곳은 없죠. 원래 이 발렛 파킹 우리가 이제 대리 주차로 알고 있는 이것은 한 2000년대 초반에 그 강남구 청담동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서 서울 전역에 이런 대리 주차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루어지는 곳은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제 상점이나 어떤 식당 이런 데 모여 있는 곳에 주차할 곳이 부족한 곳 이런 곳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많은 분들이 이 주차 때문에 주차가 가능한 곳, 대리 주차가 가능한 곳에만 그 출입을 하다 보니까 이 식당 업주나 그렇죠. 이런 둘 데는 없고 가게업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대리 주차 이 업체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데 그 대리비가 아니죠. 이제 거기 발렛비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네. 통상 발렛비라고 하는 발렛비가 강남에 있는 식당에 한번 주차하려면 싼 데는 1,000원이고 비싼 데는 5,000원까지 보통 한 3,000원 정도 받아요. 예, 그렇죠? 보통 한 3, 4천 원이 많이 강남에서는 받고 있죠. 예. 자, 그런데 그 어느 그 대리 주차 기사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한 달에 수익이 이 하루하루 3,000원씩 조금씩 받아가지고 1,000만 원이 넘는다. 그 정도로 많습니까? 그 정도로 뭐 충분하죠. 왜냐하면 네. 강남에 워낙 또 그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잖아요. 네. 그거를 한 사람 한 차당 뭐 한 3, 4천 원씩만 계산을 해도 잘 되는 그 식당에 무슨 그 대리 주차를 맡았다라고 한다면은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수익은 가능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게 세금도 안 냅니다. 세금 안 그 내고 하는 죠 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드러나지 않는 데다가 또 이렇게 일반 도로에다가 불법 주차를 하면서 이 대행비를 챙기다 보니까 이게 뭐 솔직히 나가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500만 원, 1,000만 원 수익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 저렇게 돈을 많이 벌려고 이른바 이제 욕심을 내서 더 막 받다 보니 주차할 데는 없고 결국 CCTV 앞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CCTV 안 보이려고 저렇게 의자로 가리고 뭐로 가리고 온갖 천태만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단속했는데 아주 강하게 저항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제가 이제 질문드리고 싶은 건요. 주차 요원이 이렇게 불법 주차를 해서 딱지를 끊는다고 하죠. 적발이 되면 그 누구 책임이죠? 보통 차주에게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불법 주차하면은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예. 이것은 이제 차주가 물어야 되는 경우가 많죠.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 월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지금 불법 주차로 예. 이렇게 그 주차 그 대행료 수익을 얻은 이 대리 주차 그 업체들. 대행 업체들 예. 이 사람들이 이제 잘못한 것들 하나하나씩 꼽아 보면 예. 우선 불법 주차를 했으니까 사실 과태료는 예. 이쪽에서 물어야 되는 게 좀 맞죠. 예. 뿐만 아니라 앞서 우리가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불법적으로 가렸어요. 그렇죠. 근데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이렇게 등록번호판을 가릴 수 없도록 규정되어 그렇죠. 그것도 있거든요. 처벌받죠. 그걸 위반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어허. 이번에 단속에 걸린 사람들이 대부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걸렸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아까 또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 세금을 안 냈거든요. 예. 이런 세금 안 낸 부분도 나중에 또 이제 추징을 당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죠. 만약에 대리를 주차를 했는데 차에 흠집이 생겼어요. 네. 근데 보통 몰라요. 왜냐하면 저녁 때 뭐 밥 식사 정도 하고 와서 차에 뭐 기스 난 거 있나? 죄송합니다. 기스라는 표현. 네. 흠집 난 거 있나? 네. 뭐 이렇게 보다가 대충 보고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네. 근데 그걸 내가 그 대리 주차 맡겼다가 난지 증명할 방법도 없고 사고가 나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한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자동차 키를 그 대리운전 기사에게 이제 주차 대행하는 사람에게 키를 넘겨주는 순간 예. 내 그 자동차 지배관리권을 넘겨주는 게 됩니다. 아. 사실 그 다음부터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이제 그
그 주차를 한 그 운전기사나 아니면은 그 업체, 뭐 식당업주 이런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과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차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거 주차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으니 배상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을 때 예. 이게 과연 주차 과정에서 난 그런 사고인지. 사고인지 입증하는 문제가 남고요. 두 번째로 설사 이게 그 주차하는 사람의 잘못으로 난 그런 그 손해라고 할지라도 이게 이 업체가 만약에 영세한 업체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상받기가 어렵고요. 어렵다. 이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할 리도 별로 없고 이게 또 만약에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대부분 그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그런 손해만 그 주차장 그 손해배상 책임 그 하죠. 보험에 의해서 해주죠. 네, 불법 주차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상받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